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줄여서 한예종이라고 부르는 학교,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죠? 유학까지 않아도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걸고 25년 전에 설립된 국립대학입니다. 이젠 명실상부하게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종합교육기관으로 우뚝 서가고 있죠. 오늘 이 한예종의 김봉렬 총장을 초대했습니다. 총장 되시기 전에는 우리 한국 고건축 학자로 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어쩌다가 총장을 맡게 되셨고 지금 연임까지 하셨는데 한예종 소개도 좀 듣고 또 김봉렬의 한국 건축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자 초대했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교수 가신 지는 오래되셨잖아요. 저희가 이 미술원에 이제 건축가가 있는데요. 건축가 개원할 때가 20년 전이니까 1997년, 그렇죠. 20년 전에 이제 가서 처음에는 제가 다른 대학에 있었습니다. 이제 네. 다른 대학에 있다가 여기 이제 개원하고 새로운 이제 교육기관을 만드는 그 꿈을 갖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자꾸 전에 있던 대학에서 보직하라고 자꾸 그렇게 그래서 이 학교 가면은 스타들이 많고, 저는 또 마이너한 또 전공이니까 예술계에서는 조용히 공부할 수 있겠다고 갔죠. 갔더니 예상하고 달리 교학처장, 기획처장 이런 거 계속 시키고 결국 이제 총장까지 이르게 됐고요. 또 보직 싫어서 갔는데 보직 복이 터지셨네요. 그렇게 된 셈입니다. 네. 초대 총장님이 이제 갑자기 저를 이제 교학처장 당시로서는 이제 보직이라는 게 유일하게 교학처장이 있었거든요. 교학처장을 하라고 그래서 젊은 나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공대 건축가를 나왔기 때문에 교수 중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니까 이 보직을 잘할 것이다. 이런 이상한 논리로 할 수 없이 시작을 했죠. 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은 95년도? 96년. 96년. 예, 96년. 96년. 그리고 미술원의 건축가는 이제 97년. 예. 설립은 93년에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교 25주년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미술원은 이제 97년에 됐고. 그러니까 이제 한 해씩 음악원부터 시작을 해서 한 해에 한 원씩 이렇게 쭉 하나씩 개원을 했었죠. 처음 설립될 당시에 제가 아까 좀 소개했습니다마는 외국 유학 가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예술 교육을 받게 한다. 사실 우리 다 압니다만 국내 유수의 서울대 무슨 대 이런 대학의 예술대학을 나오더라도 전부 유학 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다 아는 피아니스트, 성악가 전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가도 된다.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목표였던 거죠. 아마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고요. 좀 격을 높여서 생각하면 정말 예술에 참다운 예술 교육을 하자. 그 전까지 이제 종합대학에 있는 예술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강의 위주, 실기보다는 이제 강의나 어떤 이론 위주의 이런 쪽으로 치중이 많이 됐고, 예를 들어 아직도 안 고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예술대학 교수의 평가를 논문으로 평가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어렵죠. 연주회 같은 거는 실적으로 안 쳐주고 이제 논문이나 연구 실적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일반 인문대학이나 이제 이런 데 맞는 그 규정을 가지고 전부 예술대학을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사실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학교육 말씀이죠. 대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미 군정 시절에 네. 미국의 이제 주립대학, 그러니까 일반 시민을 건장한 시민들을 만드는 이 대학을 모태로 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개념을 잡았거든요. 네. 고등교육법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교양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학이 이제 싹 튼 거죠. 그게 이제 예술대학까지 와버리니까. 근데 이제 서구나 이제 유럽, 미국의 이런 유명한 예술대학교들은 이제 컨서바토리라 그래서 그냥 정말 실기 위주의, 물론 이론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실기를 네. 중심으로 하고 그걸 뒷받침한 이론들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연주자 또는 뭐 화가, 뭐 소설가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건데, 네. 한국의 이제 대학은 좀 거꾸로 됐었죠. 그런 점이 가장 아마 그 예술학교가 이제 물론 세계적인 또 수준의 이 국내 대표를 만드는 이런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아마 예술 교육의 어떤 참다운 모습을 좀 찾자, 네. 이런 쪽이 훨씬 강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뽑는 입시 과정부터 좀 다르지 않나요? 입시도 지금 우리가 이제 40개 학과를 갖고 있는데요. 40개 학과에 40가지의 이제 입시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학과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예. 입학 시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입시의 시기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선발 방식도 다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차에서는 일단 좀 보편적인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좀 걸러내고, 2차에서 뭐 심층 면접이라든가 심층 실기라든가 테스트를 통해서 뽑는 거죠. 그 초기에 아마 그 입시의 원칙은 우리가 가르칠 학생은 우리가 뽑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그런 걸 가지고, 네. 좀 특이할 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워크숍 이 입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미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일 정도를 이렇게 출제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그렇죠. 예. 수험생들을? 예, 수험생들을. 3박 4일을 같이 있어요? 3박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출퇴근하면서. 그러면서 그 과정을 보는 거죠. 결과가 아니라.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께 좀 부탁드리는 것은, 입시라고 하는 게 최초의 수업이다. 마치 떨어지는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죠. 경쟁률이 한 25대 1 뭐 이렇게 되니까. 네. 한 명 붙고 20여 명은 떨어지는 건데, 그러나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최초의 수업답게 한번 입시를 치러보자. 아하. 그러면 이제 떨어진 학생들도 상당히 그런 감사의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예술 교육이구나 하는 거를 맛을 봤다. 사실은 이제 좀 굉장히 복잡하고 지루하고 뭐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런 과정이긴 하지만, 네. 그 입시라는 게 단순히 이제 테스트가 아니라 교육의 일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게 이제 여태 전통이기도 하고요. 네. 그에 비하면 요즘은 다른 일반 대학의 예술학과들도 입시가 좀 변화는 했습니다만, 한예종이 개교할 당시만 하면 참 어이없게도 주로 성적순으로 뽑은 대학이 많았었죠. 그죠? 성적순이기도 하고요. 이제 실기를 보는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미술을 예를 들면 거의 눈 감고도 그립니다. 이 데상 그 무슨 뭐 아그리파나 이런 서양 모델들을 갖다 놓고 모범 답안이 있으니까. 근데 눈 감고도 그릴 정도로 훈련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아마 우리 학교 이제 미술원이 처음 생길 때 입시가 아주 회자를 했는데, 각 교실에 이제 흑염소, 살아있는 흑염소를 갖다 놓고 이제 그려라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들을 한 거죠, 학생들이. 예. 살아있는 걸 그려본 적이 없고, 또 동물을 그려본 적이 없고. 근데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그 관찰력이나 그걸 통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이제 그런 문제를 낸 거죠. 네. 그러니까 흑염소를 잘 그렸다고 해서 했는데 떨어진 학생도 있고, 흑염소를 이제 희화화시켜서 또는 아주 추상화시켜가지고 그 특징만 잡아서 그린 학생은 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항의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점차 학교의 그 방향을 이해하고 그러면서는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진 방법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원석 뭐 이런 걸 가공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뭐 아까 미술을 예로 드셨으니까, 미술 입시 전문 학원에 가서 밤새도록 정말 뭐 몇 년을 계속 그림만 그려서 모범답안처럼 그려내는 그림으로 뽑히던 그런 거를 지향하고자 아예 미술대학인데
그림 그리는 실기가 아니라 예. 딴 거를 테스트하는 이런 데들도 막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다 한예종이 미친 영향인 거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좀 그 새로운 입시 방법을 하니까 다른 대학들에도 이제 굉장히 자극이 됐죠. 자극이 됐는데 그걸 쉽게 못 바꾸는 거는 또 이제 우리나라 사교육하고 이게 또 많이 얽혀 있습니다. 사교육에 이제 그 학원에 말하자면 이제 이 장들이 대부분 졸업생인데 입시를 확 바꿔버리면은 뭐 할 길이 없다든가 또 한예종만 해도 새로운 입시 방법을 가지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했는데 그걸 또 대비하는 학원이 생겨요. 아, 그걸 대비합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매년 아마 우리 입시라는 게 이 매년 바꿔줘야 되겠네요. 사설 교육기관과의 이제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네. 총장님께서 아까 원석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만 그런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25년이 흐르다 보니까 정착이 된 듯한 감이 드는 게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뭐 음악이나 뭐 미술이나 이런 거 시키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들 가운데 우리 애는 학원이나 이런 거 보내는 것보다는 좀 뭔가 약간 괴짜스럽더라도 창의력이 있어. 이런 쪽 아이들은 주로 한예종을 보내려고 하고 학원 열심히 다니는 그런 아이들은 뭐 다른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좀 구별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좋은 현상이긴 한데 아무리 창의적이라도 그래도 기본기는 좀 있으시죠. 아, 물론. 네. 아무래도 뭐 이제 학교의 스타일이 그렇게 굳어지고 보니까 좀 하여튼 좀 이렇게 모범적인 학생보다는 좀 거기서 자유롭고 자기 개성이 강한 이런 학생들이 이제 많이 오죠. 또 교수님들도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게 행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서 또 학생들도 아주 자유롭고 어떤 그 강제적인 불이나 이거에 참지를 않고 바로 항의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은 어렵지만 그게 하여튼 좋은 학교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교수뿐 아니라 학생들도 총장 말을 잘 안 듣는군요. 아, 제가 이제 학생들 말을 잘 듣죠. 이렇게 많이 듣고 또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려고 그러고 아마 총장의 임무라고 하는 게 많은 의견들을 이렇게 듣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도 교수, 뭐 직원 또 그다음에 사회적 요구 이런 걸 다 듣고 하여튼 하나의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제시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수긍을 하고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차별되게 뽑아서 가르치는 교육 과정도 물론 조금 다르죠. 일반 다른 대학에 비해서. 다른 대학에 비하면은 이제 교육 시간이 우선 한 2배에서 3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용을 예를 들면 무용 실기 같은 경우는 아마 무용하는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 1시간 정도는 몸을 풀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친답니다. 그렇죠. 많은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한 그 수업 텀이 적어도 한 4시간 정도를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일주일에 뭐 3번 내지 4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뭐 16시간 정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이제 무용 교육은 일주일에 6시간. 한 뭐 2시간씩 잘라서 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몸 풀다가 끝나죠. 그냥 끝나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시간이 굉장히 음악 같은 경우도 무슨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면 1시간이 걸리는데 한 학생이 그러려면 이제 1대1로 이제 붙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대1 레슨을 해서 1시간을 다 들어야 되고 지적을 해주면 한 2시간 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사립대학에서는 좀 그러기가 어렵죠. 이 투자 문제가. 그러면 한 소나타 곡도 뭐 앞에 1악장만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교육의 밀도가 훨씬 높고 또 이 많은 이 현장 예술가들이 투여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임 교수가 한 150명 정도고 현장 시간 강사라고 부르는 분이 한 1000명 정도입니다. 어이고. 그건 아마 교육부 수치로 보면은 굉장히 없어져야 될 대학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전임 교수님들이 이게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현장 예술가들이 투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 예술가들의 이제 굉장히 생생한 이런 교육의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자극도 되고 뭐 다 그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많은 시간이 투여가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바쁩니다. 바쁘고 그렇겠네요. 적어도 한 일주일에 한 30시간 정도를 교육을 받기 때문에 또 거기를 준비를 하려면은 거의 뭐 밤잠을 못 자고 거기에 매달려서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거는 학생들의 낭만이 좀 없어요. 너무 바빠서. 대학 생활의 낭만 같은 게 잘 참 찾기가 어려운 학교고 또 축제를 열어도 그냥 피곤하니까 다 쉬려고 그러고 대학촌이 형성이 안 됩니다. 나가서 뭘 먹고 마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배달업은 잘 되죠. 다 불러서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좋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젊은 나이에 또 많은 걸 또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 또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의 양은 많고 밀도는 강하죠. 강하다. 그럼 당연히 학생들 힘들죠. 똑같은 4년제죠. 4년제죠. 여기 같은 데는 한 5년제, 6년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좀 시간 여유도 좀 주고.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5년제, 6년제라면 여유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 더 바빠지나요? 그게 더 쌓여서 6년 동안 더 고생을 하는 게 하니까. 뭐. 여기는 아무래도 학비도 좀 싸죠? 국립대학이니까요. 가장 국립대 중에서도 이제 저렴한 편이고. 이제 학생들 많이 들어오면 이제 아무래도 설문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왜 왔느냐? 그럼 막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학비가 싸서. 물론 이제 학교 명성이나 뭐 그건 깔려 있는 거지만. 특히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른 전공을 하고 뭐 법학을 한 친구도 있고 의학을 한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공들을 하고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죠. 특히 뭐 글을 쓴다든가 영화를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거기는 뭐 대부분 이제 변은 의대 가는 경우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 했고 이제는 자기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오는데 이런 학생들은 하여튼 가정 지원이 잘 안 되죠. 그렇죠. 뭐 다 키워놨는데 뭐 또 하느냐. 그럼 이제 결국 이제 학비가 싼 데를 찾을 수밖에 없고 뭐 교육 여건이 좋은 데를 이제 찾아서 오는 거죠. 그만큼 국가가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6개 원에 아까 40개 학과라고 하셨는데 6개면은 뭐가 있는 겁니까? 음악, 무용, 연극, 영상, 그다음에 미술, 전통예술 이렇게 이제 6개 말하자면 단과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안에 이제 보통 한 원이 한 뭐 5개에서 한 6개, 7개 정도 학과를 가지고 있고요. 1년에 신입생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신입생이 대략 한 600명 학부가 그렇고 전문사라고 하는 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석사 과정인데 거기가 한 200, 300명 되니까 한 900명 정도가 이제 들어온다고 보죠. 6개의 단과대학이라고 했는데 다 합해서 600명을 뽑는다는 얘기는 한 단과대학이 한 100명, 100여 명. 학과별로는 한 15명, 20명. 작은 학과는 한 5명 뽑는 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뽑는다. 큰 학과는 40명도 뽑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밀도 있는 교육이 가능하겠군요. 학생들의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노출이 돼 있고 또 학생이 들어와서 이제 졸업할 때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다 알게 되니까 아무래도 뭐 훨씬 친밀한 교육도 되고 또 학생들은 그만큼 또 부담도 있고. 어떻습니까? 유학 가지 않고도 세계적 수준의 예술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나요? 뭐 자평을 하자면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오지 않았나. 1년에 한 이제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는 학생들 뭐 여러 방면입니다. 뭐 영화도 있고 뭐 미술도 있고 한 100여 명씩 입상을 하고 입상자만 100명. 그리고 1위 수상자만 전부 통계를 내니까 한 970명 정도에 25년 동안에. 그래요? 뭐 이거 뭐 굉장한 이제 업적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의 QS라고 하는 그 대학 평가기관에서 전 세계 그 대학 예술대학 평가를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52위권 안에 이제 한예종이 들어가 있고 46인가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저희 생각은 한 20이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뭐 그런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드리기 편하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갑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또 왜 그렇죠? 그거는 가서 배우러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시장이 없어요. 예술 시장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유럽 무대나 미국 무대나 뭐 좀 큰 시장에 서야 되는데 그러려 이제 그쪽 그 학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요. 또 기획 문제도 있죠. 좀 세계적 기획사들이 붙으려면 그쪽에 데뷔를 해야 되니까 그게 참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고요. 긍정으로 보면 또 뭐 그런 기회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가장 하여튼 이제는 그 공급은 예술가들의 공급은 뭐 세계적 수준으로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졸업생들이 나가서 쓸 무대들이 상당히 없다 또는 좁다라고 하는 게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우리의 시장을 키우는 일도 해야 되겠네요. 시장은 이제 뭐 생태계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면 수요가 있으면 이제 공급이 있고 이렇게 이제 돌아갈 텐데 이게 참 고민이에요. 이게 단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술 시장을 키우려면 어쨌든 그 어려서부터 아마 의무 교육화 시켜서 예술 기반 교육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예술 뭐 우리나라 예술 교육은 이제 말하자면 예술가가 되는 걸 자꾸 가르쳤는데 예술을 즐기는 교육, 예술을 소비하는 교육, 예술 소비 교육 이런 거를 이제 초등학교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서 그래야지 이제 이 학생들이 예술 기반 교육에 관해서 하면 아마 두 가지를 다 추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 창의성을 개발하는 거죠. 아무래도 앞으로의 교육은 이 창의적 인재를 만드는 거니까 그거 예술 교육만큼 그 창의성을 고양시키는 건 없죠. 뭐 과학을 하든 정치를 하든 어떤 방면으로 가든 창의적인 인재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이 학생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예술의 향유층이 되죠. 예술 소비층이 돼서 예술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예술 생태계가 잘 돌아가는 이런 건데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자꾸 이제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한다든가 이거 가지고 한계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이젠 특히 정말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오고 이런 시대에 어떤 교육을 가야 되느냐 하는 거는 좀 이제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요.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술 기반을 해서 여러 가지 교과정을 새롭게 만드는 이런 건데 이제 우리 학교의 힘만은 안 되고 이건 뭐 전체적인 이 교육부나 문화부 차원에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만 해도 학교에서 배웠던 미술 시간, 음악 시간에 어떻게 미술과 음악을 즐기는 거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한 번도. 외우고 만들고 뭐 이런 거죠. 혹시 한예종에서 초중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런 작업도 하십니까? 지금 뭐 저희가 하는 그 영재교육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예술가를 만들기 위한 이제 좀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거고 조금 이제 지역 봉사들을 좀 하고 있죠.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요. 뭐 찾아가는 문화행사라든가 또는 그 이 예술 봉사 차원의 좀 이 뭐 뭐랄까 좀 이 소외층들을 위한 찾아가는 뭐 공연 예를 들어서 지금 크게 하고 있는 게 예술세상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전라도 남원에 이 판소리 고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저희 안숙선 교수께서 이 앞장을 쓰셔서 판소리 교육도 하고 또 이제 평창에 그 개촌 마을에 그 초중학생들, 초중등학생들 그 지역 주민의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을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학교 이제 졸업생들이 지도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지역이 좁고 학교 전체적으로 뭐 전국을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뭐 또 학생 1년에 600명 뽑으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모범 사례만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들을 정도. 자꾸 만들고 있죠. 예술